안녕하세요. 지난번 상주에 이어 오늘 이렇게 다시 안동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안동에 이스라엘 공원이 있다는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안동으로 왔습니다. 마침 루트를 제천 쪽으로 영동선으로 잡을지 아니면 다시 경주 쪽으로 갈지 고민하던 차에 이렇게 안동으로 오게 되었네요. 다음 편은 경주 및 포항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에 앞서 인천을 잠시 들를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곳 홀론공원에서 유대인의 정의 및 역사와 함께 지난번 제대로 다뤄보지 못했던 크리스천 시오니즘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이곳 홀론공원 소개부터 하자면, 이 공원의 역사는 1999년 11월 24일 국제교류재단을 통해서 안동시와 홀론시 간의 교류 희망 의사를 타진하고 2000년 3월 안동시장이 직접 이스라엘에 있는 홀론시를 방문해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 후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11월에는 홀론시 부시장이 안동을 찾았고, 부시장 일행이 안동을 찾았고, 우림절 축제에 안동시 방문단을 초청해 축제에 참가한 이들이 안동의 문화를 알립니다. 뒤어 2003년 1월 16일 홀론시 입구에 안동공원을 조성하고요. 이에 발맞춰 안동시는 2004년에 이스라엘과의 교류를 상징하는 공원을 세웠으니 그게 바로 이곳 홀론공원입니다. 그간 이곳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관심 속에 시설은 낡고 노후화되어 갔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가려져서 낙동강 대로변에 자리했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새롭게 정비하여 버려진 공원에서 활성화된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무만 덩그러니 있던 곳이 아름다운 경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안동공원의 정확한 이름은 이스라엘 홀론공원, 이스라엘 홀론공원으로 안동시와 교류도시인 이스라엘 홀론의 이름을 땄습니다. 홀론은 히브리어로 작은 모래란 뜻입니다. 홀론은 이스라엘 테라비브구의 도시로 1936년에 건설되어 1950년 시로 승격합니다. 이스라엘 중부 연안에 위치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이스라엘 4대 도시 중 하나인 홀론시와 안동시의 국제 우호관계 및 문화 교류를 이곳 홀론공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경관 좋은 이곳에서 유대인의 정의 및 역사와 함께 앞서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던 보수 근본주의 우파 정통 기독교 시오니즘을 더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대인의 정의부터. 누가 유대인일까요? 갑자기 대뜸 이렇게 물으니 황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누가 유대인입니까? 종교입니까? 아니면 뭐죠? 정답은 인종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이든 무신론자이든 기독 신자이든 조상이 유대인인 사람,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쭉 올라가 그 사람이 유대인인 사람의 자손들, 후손들입니다. 말이 복잡한가요? 유대인은 크게 부계와 모계로 나뉘는데요. 이 시오니즘이라는 말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따로 소개하기란 불가능하죠. 같이 말해야 합니다. 시오니즘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귀환 운동입니다. 유대인은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작은 언제인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시점으로 잡습니다. 기점으로 잡습니다. 이들 사마리아인들은 주로 아슈케나지입니다. 안동 김씨, 그러니까 구안동 김씨 제약공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무너지니 이들 유다인들을 가리켜서 주로 세파라딤이라고 합니다. 뭐 미즈라힘 아니면 사브라 등등도 있는데 크게는 아슈케나지와 세파라디로 구분합니다. 유대인은 현재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은 주로 유대교 신자들이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은 기독교 인구가 많고 기독교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 중에서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미국에 많다는 거죠. 현재 나머지는 각 나라에서 무신론자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유대교를 붙들고 있던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으로 했는데 훗날 유대인이라는 명칭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흔히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 다른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자, 시오니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시오니즘, 그리고 나머지 둘은 기독교 시오니즘인데, 하나는 유대인 크리스천 관점에서의 시오니즘으로 이스라엘 땅에 유대 기독교 국가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재림으로 인해서, 무슬림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다 라는 것이고, 이게 안동김씨 관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일반인 크리스천에서 하는 말로 자기 나라가, 자국이, 뭐 한국인들은 한국이라고 하겠죠. 독일인은 독일이라고 하겠고,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고, 자신들 즉 자국인들이 영적 유대인,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영적인 선민으로 생각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고령박씨 모드입니다. 새마을 보이시죠? 고령박씨 모드. 그러니까 안동김씨 모드가 있고 고령박씨가 모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지난번 상주이씨 그걸로 해서 끊죠. 상주이씨가, 그러니까 상주가 조선 초기 때 1392년부터 1592년까지 건국부터 외란 이전까지의 경상감명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주가 경상감령으로 있는 시기에는 김씨가 왕비가 될 수 없었죠. 조선국법으로 막았던 그런 의정부 시대였다가 이제 비변사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쪽으로 외란을 맞으면서 이제 이 시대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이래 옮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 뚫려서 이제 이렇게 조선 전기, 후기 이렇게, 그러니까 고려 앤드 조선 전기에서 외란 이렇게 거치면서 이렇게. 자, 유대교 시오니즘은 유대교니까 제외하고요. 유대교의 경우에는 정말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 별별대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썰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유대교는 교리에 약하죠. 각자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 식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교리적 종교로 이 썰이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심판의 날 예언도 각각 다릅니다. 다른데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교단별로 다른데 불발시 하나씩 지어가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내에도 또 이렇게 있었지만 17세기에 그것도 이제 자체적으로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2019년 현재 기독교 시오니즘은 유대인 모드의 경우에 스코틀랜드 장로교 로버트 플레밍 주니어 사상에 의거해서
2722년을 심판의 해로 잡습니다. 그 전에 1차 예수 영적 오심이 있고 2722년에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유대인교회와 이방인교회 대배교가 있고, 그리고 이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마 3000년 이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조차도 정하면 안 되죠. 어쨌든 간에 FM, 그러니까 팩트적으로는 2722년 이후에 예수 실제 오심, 육체 재림이 있다, 그렇게만 말하면 돼요. 반면에 일반인 모드의 경우 현재가 천년 기간이에요. 그래서 일반인 모드, 새마을운동. 그래서 아직까지 유효한 썰은 독일의 한 17, 18세기 종교개혁가가 말했던 22세기 초에 현재인 이 천년 기간이 끝난다는 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민족, 한국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쪽 입장은 과도기적인 성격이고, 유대교 시오니즘과 너무 큰 소리로 하다 보니 유대교 시오니즘과 유대 크리스천 시오니즘 사이 중간 성격입니다. 이게요. 그냥 하늘만 띄워야겠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현재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이스라엘이 아닌 타국에서 유대인과 일반인, 크리스천 모두를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현재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재는 유대교와 기독교 시오니즘이 총 4가지가 되네요. 이 마지막 전천년설은 2000에서 2050년 사이에, 이렇게 해야 되나? 새마을과 2050년 사이에 예수 육체재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2030년대를 짚고 있죠. 이 서랍에서 비밀 원고에 발견이 되었다고. 지금 정광훈 목사 얘기가 뉴스에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제 근데 30년 지나면 끝날 거예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근대화를 받아야 되고, 이제 마지막 정근대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고려 때부터 시작할게요. 고려, 조선 내려오면서 한국의 마지막 정근대 시대가 지금 현재 정광훈, 빤스 내려라 얘기도 하죠. 아니, 유대인 남자만 빤스 내려라 권한을 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이방인 남자가 그럴 권한은 없는 거죠. 기독교 관점에서, 시오니즘 관점에서.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 재림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현재는 안 돼요. 현재는 이스라엘 가도,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이스라엘 유대인이 가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미리 가서 시오니즘 회복 운동을 해야 되고, 예수 오심을 이렇게 가서 이제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 오셔야 돼요. 궁극적으로는 시도는 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여기 한국에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선교적으로 이제 하면서 빤스를 내리라.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세속 시대, 세큘러 시대에 하면 안 되는 것은 유대인이 하면 이방인도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렇게 가야 돼요.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자마자 내리라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정서 마인드는, 이제 남성 중심주의적인 마인드는 이스라엘로 옮겨져서 거기서 이제 새로 출발을 이제 외국으로 쫙 뻗쳐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한다? No. 이 설은 이제 유대교 성전하고도 엮여 있어요. 지금 유대교하고 어쨌든 한민족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성전, 유대교 성전 회복 어쩌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덜 정리된 신학입니다.
30년 안에 끝날 거로 보는데, 뭐 한해녹 예언도 있잖아요. 한해녹 영락교회. 사실 이 안동시에 보면은 그 안동시는 통합 측이 많아요 현재. 그리고 고령은 이 합동 측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관련이 있어요. 통합 측 한해녹, 한경직의 친척인가? 그러니까 뭐 이제 2020 몇 년도에 한민족과 뭐 더불어 통치,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뉘앙스를 자꾸 풍겨요. 문자적으로는 안 적어놨어도 자꾸 한민족과 유대민족을 연관시켜서 이 한민족이 그 독립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뭐 강점기라고 하죠. 강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그걸 부추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사실. 뭐 재림 3님, 뭐 초림 재림 3님, 뭐 그래도 이게 전천년하고 후천년을 섞어놨기 때문에 전천년이에요. 이제 2020 몇 년 되면 이거 한해녹설도 이제 끝납니다. 어쨌든 현재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이제 안동에 오면은 통합 측이 많이 보이고, 이제 이 박형용의 영향인가? 그러니까 이 박정희 박근혜 지역 고령이나 대구는 합동 측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전천년설은 덜 정리된 신학입니다. 이 설이 먼저 불발이 난다면 기독교 시오니즘은 각자 유대인 이방인 모두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뒤죽박죽 신통방통 난장판 모두고요. 미리 이스라엘에 가 있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때가 되어야겠죠. 시간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현재는 그 한국의 조선팔도 팔박씨 어르신 모두가 먹히고 있습니다. 친박 모두죠. 이게 불발나면 각자들 안동김씨, 안동김씨, 그 다음에 경주이씨 모두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기에 맞게 행동하고 사는 거죠. 아직까진 한국은 개인주의보다는 국가주의 이 잔재라고 해야 되나요? 국가주의가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세대가 교체되면 바뀌겠지만 현실은 아직 not yet, 아직입니다. 근데 말하고 보니까 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말하는 중에 끝에 말할 시오니즘 사상을 먼저 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대인에 집중해서 말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앞서 유대인은 종교가 아닌 인종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모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최소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인종적 유대인으로 유대인을 정의합니다. 사실 영적 유대인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영적 선민이라고 해야 맞겠죠. 인종 문제거든요. 과거에 왕이나 주교, 청교도 중 일부가 자신을 유대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아직 DNA나 고고학, 보학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때여서 가능했던 얘기였습니다. 당시 썰들 중에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적중 여부가 드러나죠. 그 부분 문제입니다. 현재 분자 인력 발전과 조상기원 문제로서의 성시족박 발전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무튼 유대인은 인종 문제입니다. 순혈 혼혈 문제도 아니고 유대인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부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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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쭉 올라가서 본디 이스라엘에 살던 유대인이었느냐, 그겁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 다 유대인이면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유대교와 기독교 다 해당이 될까요? 그럼에도 유대교는 유대교를 믿어야 유대인이라고 하겠죠. 좌우지간 현재 전세계 유대인구는 약 1700만이 되는데요. 이것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기독교, 장로교주의 기준으로는 1700만, 유대교는 양쪽 다 유대인인 경우와 어머니만 유대인인 경우로 잡아서 1400만 기준이고, 기독교는 여기에 북에만 유대인인 경우를 넣어서 북에만 유대인인 경우도 넣어서 1700만이 되는데, 사실 여기서 목에만 유대인인 경우는 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1700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남편 또는 아내가 유대인인 경우, 예, 상대가 또는 그 가족 식구들까지 넣으면은 이제 2000만을 훌쩍 넘는다고 하네요. 아무튼 기준은 복잡합니다. 무엇을 간음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제 이미 정리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세기에 이렇게 안동의 대대적 공원을 세울 수 있게 된 건 지난 역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서기 4세기 이후에 후기고대 세계 동서남북 4개의 유대 왕족이 있었습니다. 유대 왕국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흩어진 유대인들은 동서남북 각 지역에 각자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이 유라시아에서 공통되게 4세기부터 8세기까지 400년 동안 유지한 왕국들입니다. 미래의 메시아 왕국도 이 400년 기간으로 나타날까요? 에스라 사서, 예, 정경은 아닌데, 예, 400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는 유익하죠. 어쨌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 400년이 될까요? 예, 최소한 2722년 이전에는 유대 왕국이 나타나겠죠. 메시아 왕국이 나타나겠지만, 언제일지는 예,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목소리가 막 높고, 이 미국이나 뭐 유럽처럼 차분하게 말하지 않고 언성이 높아서 막 이 경상도처럼 이러고 싸우는 소리, 이게 다 뭐냐, 그 신라, 예? 그 신라의 영향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 왕국은 유라시아에 총 4개 있었는데, 예, 서유럽은 스코틀랜드의 달리아다.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유럽 내부에서 중에서 이 목소리 엄청 커요. 시끄럽다고. 동유럽은 러시아의 카자리아, 서아시아는 예멘의 힘야르, 그리고 끝으로 동아시아는 한국의 신라입니다. 이 네 왕실 중에 유태인의 피, 블루드, 농도가 가장 낮은 데는 당연히 스코틀랜드고요. 현재는 신라를 거쳐서 장로교가 카자리아와 힘야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왕실보다 스코어쪽, 예, 그냥 스코틀랜드 그러면 스코어쪽, 픽트족, 예, 혼합된 거죠. 예, 픽트족이 박씨고, 스코틀랜드가 그 스코어쪽을 안동 김씨로 비유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스코틀랜드 쪽보다는 신라 왕실이, 예, 신라 백성이라고 하면은 픽트족이 돼버리나? 어쨌든, 그리고 이보다는 카자리아와 힘야르 왕실이 족보적 정통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는 그랬고, 이제 중세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고, 이제 근대 와서는 이스라엘 자국으로 다 돌아오고 있죠. 러시아도 이제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데 종교는 없다고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이냐, 이런 그 이스라엘인이 쓴 그 기사도 있어요. 예, 영문 기사인데, 그 유대인이죠. 종교가 꼭 있어야, 유대교가여야 유대인인 거는 아닙니다. 예, 부주도 있고, 부디스트주, 불교 유대인, 그 다음에 파슈툰, 그쪽에는 또 이슬람교 믿는 유대인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면 인정해야 돼요. 뭐 혼혈이 됐건 어쨌건, 예, 북의 기준으로 하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왕국은 서기 9세기에서 10세기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멸망을 하는데, 이들 내왕국이 미래에 메시아 오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인지는 이제 미지에 맡겨야겠습니다. 예, 알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다. 미지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예, 이곳 이스라엘 혼론 공원에서, 예, 크리스천 시오니즘을, 예,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천편입니다. 예, 한국과 이스라엘이 최초로 수교를 한 것은 인천인데 그 세큘러 모드예요. 세큘러 모드고 이제 전통 문화 모드. 예, 인천시는 역사적으로 엮을래야 이스라엘과 안 엮여요. 그래서 세큘러 모드로 간 거고, 인천 다음에 바로 이제 보나마나, 예, 서울로 갔고, 여기는 이제 그 전통 문화 모드, 안동 모드입니다. 그래서 안동이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특별하게, 독특하게.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도 유대인 신라 김씨로 검색하는 것보다 유대인 안동 김씨라고 검색하는 게 검색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고려 이후의 현재 시대 관점에서 그렇게 된 건데, 이곳 안동에 홀롱원이 세워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